자,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빠르게 오늘 수업 내용을 요약을 할 겁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천천히는 못하고 빠르게 요약할 거니까 수인이는 빠르게 멈춰가면서 필기하시고 고민해보시고 재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26페이지 피시고 교이공 두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푼 다음에 설명을 들으세요. 자, 풀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의 핵심은 다 똑같은데 빠르게 px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px제곱을 구하려면 x제곱을 px에 대입해야겠죠.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식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이 녀석을 이 2차 식으로 나누어라. 2차 식이니까 항등식 적어줍니다. 항등식 적고 나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수치 대입이나 계수 비교죠. 지금은 수치 대입을 해야겠죠. 여기를 보면. 그래서 내가 x의 1, x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x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난 p1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p1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p-1도 구해주시고 여기다 넣어서 그런 다음에 항등식을 써주면 1 들어가면 여긴 다 사라지죠.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문제에서 3차식이라고 줬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좀 문제에서 오버해서 준 조건인 것 같아요. 무시하셔도 되고. 자, 가나 조건을 줬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습니다. px를 2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나누었을 때 나머지 r이라 하자. 항등식이죠. 항등식을 적습니다. ax 플러스 b라고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치 대입을 하든지 계수 비교를 하는데 문제에서 수치 대입을 하라고 좀 힌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수치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P3, P1이 필요합니다. 앞따라 문제랑 똑같죠. 여기서는 내가 P1, P-1이 필요했고 그걸 여기에 대입을 쓰면 됐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P3, P1을 어디서 구하지가 문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구해요? 이 가나를 가지고 구합니다. 근데 나한테 필요 없는 마이너스 1을 왜 줬을까? P-1을 이용해서 P1이나 P3를 구할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먼저 나 같은 경우에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좋습니다. 그럼 1을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돼서 p1이 3이란 걸 구할 수 있죠. 다음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여기에 p3이 생깁니다. 그래서 p3이 13이다.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두 식을 이제 값을 알았으니까 연립을 해서 구해주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빠르게 풀어봤고요.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 오셔야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 교의공에 있는 문제들 여기 우리 수업 시간 했고 여기까지 그리고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까지 해서 선생님이 세 문제 출제할 거고요. 2차 함수는 개념 원리에서 선생님이 다음 아마 그 강의에다가 자세히 설명해 놨을 텐데 이 내용 다음 강의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두 번째 테스트를 볼 거고 2차 함수 7문제, 나머지 정리 3문제 볼 거고요. 8시 1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20분 동안 10문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고 2차 함수는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에 숙제 내줄 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숙제 보시면 어디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7문제 나올 테니까 잘 복습하시면 되겠어요. 2차 함수 전체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부분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 고차 방정식이고요. 고차 방정식은 이렇게 총 4덩어리가 있다 했죠. 지난 시간에 이거 했고 오늘 얘랑 얘를 할 겁니다. 근데 좀 빠르게 해야 되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먼저 멈춰서 여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셨죠? 읽으셨으면 결론적으로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3차 방정식은 1차와 2차의 곱으로 4차 방정식은 2차와 2차의 곱으로 볼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암기하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로 본다 했는데 1차는 무조건 다 실근입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근데 1차 방정식은 직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실근이에요.
하지만 2차는 우리가 판별식에 따라서 두 실근, 중근, 허근으로 갈린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3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얘가 1차 직선이고 얘가 2차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중복이 되는 경우를 따져봐야 돼요. 이 알파랑 베타는 반드시 다른 게 맞는데 이 m과 알파가 다른지 같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이 알파랑 같다면 실제로는 알파가 두 개 있고 베타가 하나 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랑 m이 같다면 알파만 3개 있는 3중근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니까 이것도 잘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좀 빨리 하는 거예요. 읽고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문제도 풀어보세요. 멈추고 풀어보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풀어보셨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근이 1 플러스 i죠. 그러면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합니다.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하는 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얘가 허근을 갖네. 그러면 얘가 3차니까 1차, 2차 이렇게 될 텐데 2차가 허근이구나. 두 허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허근이니까 얘와 켤레근을 갖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켤레근을 가질 거야 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둘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다음과 같은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실근은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 전개해 가지고 계수 비교법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m값과 ab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중요한 풀이니까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얘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걸 보시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실근은 우리가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추론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한 개의 실근은 1이죠. 이때 조립제법을 써줍니다. 자, 우리가 조립제법에 사용해서 한 번도 이렇게 문자가 있는 경우는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인수분해 과정에서 간혹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써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죠. 자, 조립제법을 잘 하셨으면 그 다음에 정리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정수 K의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반드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K는 0보다 작고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해설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를 이제 잘 풀어보시고 근해 종류로 문제를 푼다.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까지 하면 여기 한번 돌아오라고 했었는데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근이 있을 때 풀어볼 수 있겠죠. 허근 오메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먼저 쭉 읽어보시죠. 잘 읽어보셨으면 이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3차식을 보면요. 빠르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럼 우린 이걸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죠. 인수분해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실근이 하나, 여기서 허근이 두 개 나올 텐데 그 허근을 하나는 오메가, 하나 오메가 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오메가는 이 식의 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는 이 식의 근이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 오메가는 이 1차식하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써놓은 것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쓸 거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차수 낮추기입니다. 차수를 낮춘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얘랑 얘라 했죠.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과 오메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다음 오메가의 제곱은요.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하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차수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아마 다음 강의에서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보시고 네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